안녕하세요. 임정근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학점 잘 받는 법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를 교과서 7.5회독 하기라는 정량적인 목표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시험 범위가 적게는 200페이지, 길게는 500페이지가 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양을 7.5회나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한 과목을 7.5회독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5회독을 쉽게 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1회독의 기준을 관대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1회차는 수업 듣기입니다. 대신에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수업이라고 말해서 그렇지 사실 수업이라는 것은 그냥 설명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어려운 내용을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죠. 핸드폰을 처음 샀을 때 설명서를 다 읽어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편하죠.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바로 읽으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을 잘 들으면 물론 그래도 어렵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책만 보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오히려 책 한 번 읽는 것보다 수업을 잘 듣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2회차는 복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날 저녁 또는 최소한 아무리 늦어도 다음날 저녁에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틀 정도 지나고 복습을 하면 수업 시간에 이해했던 내용도 다시 이해하기가 어렵고 복습하는 시간도 너무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잊어버리기 전에 바로 복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장기 기억에 저장이 돼서 오랫동안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3회차는 과제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솔루션을 안 보고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루션을 안 보고 풀면 한 문제를 푸는데 3시간이 넘게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스스로 풀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슬럼프를 극복할 때마다 실력이 계단식으로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풀 때 문제가 잘 안 풀리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찾고 예제를 응용해 가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기 때문에 실력이 가장 많이 늘게 됩니다. 그래도 도저히 못 풀겠으면 그냥 솔루션을 보셔도 됩니다. 문제를 풀지 못했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들였던 많은 고민들이 다른 문제를 풀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4회차 읽는 방법입니다. 4회차는 수업 시간에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복습할 때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도 같이 복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로축은 수업 날짜고요. 세로축은 새롭게 배운 것을 말합니다. 수업을 듣고 일주일 안에 1, 2, 3회독을 모두 하고 일주가 지나면 새로운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배운 날 첫 번째 복습을 할 때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도 같이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가 지나면 3주치를 복습하고 또 한 주가 지나면 4주치를 이렇게 계속 복습해 나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5주차밖에 안 됐는데도 처음 배운 거는 벌써 7회독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습을 하면 복습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복습을 한다고 해서 두세 배씩 공부량이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은 반복 횟수가 증가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2시간 동안 수업 들은 내용이 나중에 복습할 때는 30분도 걸리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습을 반복적으로 꾸준히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사람은 습득한 지식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처럼 주기적으로 복습을 해줘야 아는 상태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지식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돼서 나중에 몇 년 뒤에 봐도 금방 다시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듣고 복습을 안 하다가 시험 기간이 돼서 공부를 시작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겁니다. 1시간만 공부하면 되는 걸 시험 기간만 되면 다시 10시간 이상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장기 기억으로 저장도 안 돼서 시험 끝나면 도로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아는 것도 없게 되고 성적이라도 남으면 다행이지만 좋은 성적을 받기도 어렵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복습할수록 공부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몇백 페이지가 돼도 복습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결국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A뿔을 받기 위해서 7.5회독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고 7.5회독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는지도 알아봤는데요. 그래도 결국 공부는 꾸준히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담으로 좋은 학교에서는 더 실력 있는 교수님이 더 좋은 내용을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대학원 와서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커리큘럼의 차이 때문에 배우는 게 차이가 나는 거지 어떤 내용을 더 쉽고 심도 있게 배우지는 않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을 배웁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교수님들의 업적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그거는 박사급 이상의 연구를 할 때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고 교수님들이 학부 수준에서 가르치는 것은 물론 학부의 전공도 어렵지만 대학생이 인수분해하거나 근해 공식을 공부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교의 교수님이든지 대학교 수업을 하는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잘 가르치시는 교수님도 계신데 그거는 학교의 차이라기보다는 교수님이 수업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느냐의 개인적인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학부 시절 연구실 인턴으로 있을 때 대전에 있는 카 무슨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마치신 선배님이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강의를 끝내시고 실험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교수님에게 똑같은 시간 동안 배우는데 왜 쟤네들은 잘하고 니네는 못할까? 쟤네들은 교과서에 있는 연습 문제도 다 푸는데 니네는 해오라는 숙제도 안 하잖아. 뭔가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비평준화 고등학교를 나와서 중하위권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른 더 좋은 학교에 있는 그 친구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 말을 듣고 더 충격을 받아서 예를 들어 동력학 과목 같은 경우는 연습 문제를 다는 못 풀었지만 반 이상은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10년이 지나서 대학원 신분으로 학부과정 동력학 수업 조교를 할 때 잠깐 보니까 다시 다 기억이 나고 문제도 풀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시면 10년 뒤에도 잊혀지지 않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거 다 까먹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배운 거 다 쓰면서 살 수는 없지만 나중에 필요할 때가 되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시 강의 영상을 올릴 예정인데요. 챕터가 또 끝나면 이런 동기부여 영상도 한 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